사실대로 말할게요, 당신. 이제 퇴직해서 아무 쓸모없는 무능한 퇴물이잖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무능한 퇴물이라니.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뜹니다.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죠. 옆을 보니 아내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내가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게 된 게 조용히 일어나 넥타이를 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봅니다. 60대 초반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진 말이죠. 당신 출근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등을 돌린 채입니다. 응, 오늘 마지막 인수인 게 있어서. 그래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아침 대화가 회사로 가는 지하철 안 명함 케이스를 꺼내봅니다. 한성그룹 전략기획부 부장 이찬용. 이 명함으로 얼마나 많은 명함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명함을 보고 제게 고개를 숙였을까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인맥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저는 준비된 퇴직자였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퇴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상자를 들고 현관문을 엽니다. 오후 3시, 평소 같으면 회사에 있을 시간입니다. 왔어요?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평소와 다릅니다. 뭔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 응, 일찍 끝나서 이제 매일 이 시간에 오겠네요. 그 말투 차갑습니다. 뭐? 당분간은 쉬면서 다음 계획을 세워보려고. 계획? 아내가 비웃듯 웃습니다. 60 넘은 사람이 무슨 계획이에요? 이제 당신 쓸 회사 어디 있겠어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대로 말할게요, 당신. 이제 퇴직해서 아무 쓸모없는 무능한 퇴물이잖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무능한 퇴물이라니.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무능한 퇴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퇴직 후 아내에게 버림받는 이찬용 부장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찬용 30년을 이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고 회식 자리에서 상사들 비위를 맞췄고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모두 이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무능한 퇴물이라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갑니다. 아내는 제가 거실에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고 제가 TV를 보고 있으면 채널을 바꿔버립니다. 당신 하루 종일 집에서 뭐해요? 아직 적응 중이야. 30년을 일했는데 갑자기 쉬려니까. 적응? 지금이 적응할 때예요? 다른 사람들은 퇴직하면 바로 뭐라도 하던데. 나도 알아보고 있어. 예전 인맥들 만나보고. 인맥? 아내가 코웃음을 칩니다. 당신 명함 없어진 거 아직도 몰라요? 명함 없는 사람한테 누가 연락해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사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퇴직 후 제게 연락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주고받았던 그 사람들이, 술 한잔 하자던 그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제 명함이 사라진 겁니다. 그날은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통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퇴직금 통장,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 조심스럽게 관리해왔던 그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1억 5천만 원이 있어야 할 통장에 2천만 원만 남아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손이 떨립니다. 여보. 아내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거실로 나옵니다. 왜 그래요, 시끄럽게. 이거 퇴직금 통장인데. 통장을 보여줍니다. 아내의 표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정입니다. 알아요. 알아?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간 거야? 내가 썼죠. 뭐? 목소리가 커집니다. 아내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쉽니다. 당신이 매일 집에서 빈둥거리니까 생활비랑 투자 좀 했어요. 생활비랑 투자? 생활비도 있고 친구들 모임에서 이야기하다가 투자하게 됐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보,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이었어. 어떻게 허락도 없이. 당신이 번 돈이잖아요. 그럼 내가 관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관리? 이게 관리야?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뭘 했다고 그래요?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누가 했는데.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당신 출세하라고 얼마나 신경 썼는데. 그래,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이제 와서 돈 타령이에요? 명함도 없는 주제에. 명함도 없는 주제에.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팝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존재 의미는 명함이었다는 것을. 한성그룹 부장 이찬용이라는 그 명함이 제 가치의 전부였다는 것을. 그날 저는 작은 사무실 하나를 얻었습니다. 6평짜리, 월세 30만 원. 창문도 작고 냄새도 나지만 제가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낡은 책상에 앉아 예전 명함들을 꺼내봅니다. 두툼한 명함첩. 이 안에 제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홍보팀 대리, 기획팀 과장, 전략부 차장, 그리고 부장.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생각합니다. 이 명함들이 제 능력을 증명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회사가 찍어준 종이 조각일 뿐일까요? 며칠 후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짐을 챙기려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부엌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묘하게 부드럽습니다. 평소 제게 하던 말투와는 전혀 다릅니다. 아니야, 괜찮아. 걱정 마. 호기심에 조용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응, 맞아. 예전처럼만 생각하면 돼. 새삼스럽게 왜 그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언제 저한테 저렇게 웃어줬던가요? 알았어, 알았어. 연락하지 말라니까. 당신도 참. 전화가 끊어집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요동칩니다. 예전처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아내의 예전이란 제가 회사 다니던 시절일 겁니다. 명함이 있던 시절. 그때 누군가와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건가요? 아니,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건가요? 속이 뒤집힙니다. 배신감보다는 비참함이 앞섭니다. 저는 이 집에서 도대체 뭐였을까요? 일주일 후 아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식으로 앉아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아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하얀 봉투를 제 앞으로 밉니다. 뭔데? 열어봐요. 불길한 예감에 손이 떨려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냅니다. 이혼 합의서. 머리가 멍해집니다. 이게 뭐야? 보면 알잖아요. 이혼하자는 거예요. 너무나 담담한 목소리입니다. 마치 저녁 메뉴를 정하듯 가볍게 말합니다. 미쳤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라고요? 아내가 비웃습니다.
당신 지금 거울 좀 봐요. 명함도 없고 직장도 없고 돈도 없는 주제에 뭘 할 수 있어요? 여보, 우리 30년을. 30년? 그 30년 동안 나한테 뭐 해줬어요? 돈 벌어다 준 거? 그거 당신 의무잖아요. 그것도 이제 끝났고.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 우리가 함께 산 시간은? 명함 보고 산 거죠. 한성그룹 부장 부인. 그게 좋아서 참았어요. 이제 그것도 없는데 뭐하러 참아요? 심장이 멈춘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제 껍데기만 남은 무능한 퇴물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힙니다. 명함 없는 당신은 그냥 빈 껍데기만 남은 무능한 퇴물이에요. 아무 가치도 없어요. 여보, 빨리 이혼 합의서에 서명해요. 재산 분할은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남은 것도 없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죠. 아내는 펜을 제 앞에 놓습니다. 저는 그 펜을 바라보면서 30년의 결혼 생활이 이 펜 하나로 끝난다니. 알았어. 제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서명할게. 아내의 눈이 커집니다. 반대하거나 애원할 줄 알았나 봅니다. 정말? 응. 당신이 원한다면. 손이 떨리지만 억지로 참고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제 이름을 씁니다. 이찬용. 30년이 세 글자로 끝났습니다. 잘 살아, 미정 씨. 당신도.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너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나를 너무 모르고 버렸어.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날, 저는 6평짜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 낡은 책상 하나, 삐걱거리는 의자 하나. 이게 30년의 결과물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을지로의 낡은 건물들,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바쁘게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책상 위에 명함 케이스를 꺼내놓습니다. 부장 이찬용, 이제는 쓸 수 없는 명함입니다. 명함이 내 인생을 증명하던 시절은 끝났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함이 사라졌다고 제 능력까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것을.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 지식, 인맥. 이것들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두툼한 다이어리. 여기에 제 30년이 들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씩 넘깁니다. 거래처 명단, 프로젝트 목록, 협력업체 리스트. 그리고 한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미래벤처 대표 송현우. 15년 전 제가 담당했던 작은 벤처회사의 대표였습니다. 당시 30대 초반의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죠. 회사가 어려울 때 제가 큰 프로젝트 하나를 연결해 줬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하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장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15년 전 일입니다. 지금은 기억이나 할까요? 휴대폰을 듭니다. 번호를 누르려다 멈춥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15년 전 일을 기억이나 할까? 그리고 설령 기억한다 해도 지금의 나를 도와줄까? 명함도 없는 나를, 직책도 없는 나를.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뚜루루 뚜루루 뚜뚜 뚜루루. 여보세요? 젊은 목소리입니다. 아, 혹시 송현우 대표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 이찬용이라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5년 전에. 이찬용? 이찬용 부장님. 목소리가 갑자기 커집니다. 아, 네, 맞습니다. 세상에, 부장님, 어떻게 연락을 하셨어요? 놀라는 목소리입니다.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안부나 여쭤볼까 해서요. 부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당장 뵈러 가겠습니다. 아니, 그럴 것까지는. 아닙니다. 주소 알려주시면 금방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집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봅니다. 정말 올까요? 40분 후 사무실 문이 열립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송현우. 하지만 15년 전에 그 청년이 아닙니다. 중후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그가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아니, 송 대표. 그럴 것까지는. 부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뵙고 싶었는데 서로 바쁘다 보니 이제야 뵙네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앉아요, 송 대표. 네, 부장님. 둘은 마주 앉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부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여전히 한성그룹에 계세요? 아니, 퇴직했어요. 몇 달 전에. 아, 송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저 한성그룹에서 부장님 소식 들었습니다. 명예퇴직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무실도 부장님께서 지금 어려우신 거죠? 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부장님, 송현우가 제 손을 잡습니다. 부장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무슨 15년 전 저희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정도였죠. 그때 부장님께서 삼정그룹 프로젝트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저희 회사 진작에 망했어요. 그건 그냥 송 대표가 잘 준비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다른 부장님들은 저희 같은 작은 회사 거들떠도 안 받습니다. 하지만 부장님은 달랐습니다. 저희 기술을 믿어주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송현우가 명함 한 장을 꺼냅니다. 미래 IT 그룹 회장 송현우. 눈이 커집니다. 송 대표 아니 회장님? 네. 그 작은 벤처가 이제 직원 3,000명, 매출 5천억 원 기업이 됐습니다. 모두 부장님 덕분입니다. 할 말을 잃습니다. 부장님,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네. 기회요? 제가 받은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저희 미래 IT 그룹 전략 기획 상무 자리를 맡아주십시오. 상무? 제가 자격이 될까요? 부장님의 경험과 식견이 저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연봉은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부장님의 가치는 명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30년의 경험입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돕니다. 가치는 명함이 아니라 경험이다. 3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송 회장님, 제 사정 봐주시고 이런 기회를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부장님. 일주일 후 미래 IT 그룹 본사 강남 한복판의 30층 빌딩. 송현우 회장이 직접 회사를 안내합니다. 부장님, 이쪽이 임원층입니다. 임원층? 네. 상무님 사무실입니다. 넓고 깔끔한 사무실. 전면 유리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입니다. 여기가 제 사무실이라고요? 네.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들다니요. 너무 좋은데요. 책상 위에 명함 케이스가 놓여 있습니다. 송현우가 건네줍니다. 부장님의 새 명함입니다. 케이스를 엽니다. 하얀 명함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래 IT 그룹 전략 기획 상무 이찬용. 손이 떨립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 부장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15년 동안 기다렸던 분이십니다.
명함을 가슴에 꼭 안습니다. 다시 명함을 받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 명함은 제가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제 가치를 인정받아서 받은 명함입니다. 고맙습니다, 송 회장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전 부담 주기 싫어요. 그냥 편하게 옆에 계셔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날 밤, 저는 6평짜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이사하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새 명함을 놓고 봅니다. 미래 IT 그룹 전략 기획 상무 이찬용. 옆에는 옛날 명함이 놓여 있습니다. 한성그룹 전략기획부 부장 이찬용. 두 명함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아내가 버린 건 명함이 아니었어. 나였어. 나 자신을.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제 가치는 명함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30년 그 안에 쌓인 경험과 신뢰에 있었습니다. 미정 씨, 당신은 큰 실수를 했어요. 당신이 버린 게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겁니다. 명함을 지갑에 넣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합니다. 복수는 조용히 준비할수록 깊게 박히니까요. 기다려. 내가 가진 능력을 가장 늦게 보여줄게. 그때 당신은 후회할 거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니, 진짜 제 가치를 증명할 시작입니다. 출근 첫날 아침 7시, 미래 IT 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30층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빛납니다. 긴장됩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 새로운 직장.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명함 케이스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미래 IT 그룹 전략 기획 상무 이찬용.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제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30년을 회사 다니면서 단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엘리베이터입니다. 부장까지 올라갔지만 임원은 아니었으니까요. 띵. 30층. 문이 열립니다. 이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젊은 직원들이 인사합니다. 어색하지만 고개를 숙여 답례합니다. 고맙습니다. 커피 타드릴까요? 아,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마실게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상합니다. 이 친절함이, 이 환대가. 한성그룹에서는 부장이 되고 나서도 이런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위를 보며 눈치를 봐야 했죠. 하지만 여기는 다릅니다. 사무실로 들어가 보니 책상 위에 작은 메모가 놓여 있습니다. 이 상무님 환영합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미래 IT 그룹 임직원 일동. 가슴이 뭉클합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환영받는다는 것. 이런 느낌이구나.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오세요. 송현우 회장이 들어옵니다. 부장님, 아니 이 상무님. 첫 출근 소감이 어떠세요? 회장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는요. 제가 더 감사하죠. 오늘부터 편하게 일하세요. 저는 상무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상무님. 네. 오늘 점심은 제가 사겠습니다. 점심에 1층서 뵙겠습니다. 송현우가 나간 후 저는 의자에 앉아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창밖을 봅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전 아내가 있겠죠. 아마 아직도 제가 6평짜리 사무실에 처박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미정 씨, 당신은 아직 모르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미소가 지어집니다. 퇴근 후 오후 7시, 저는 집으로 가는 대신 작은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은평 문화센터. 이혼 후 우연히 들렀던 곳입니다.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보려고 등록했던 서예 수업.
그곳에서 윤진희 센터장을 만났습니다. 어머, 이찬용 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밝은 미소의 50대 후반 여성 윤진희. 네,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나서요. 일? 어머, 취직하셨어요? 순간 멈칫합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냥 작은 일 좀 하고 있어요. 에이, 겸손하시기는. 표정 보니까 좋은 일 생긴 것 같은데요? 진희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딱 보면 알아요. 눈빛이 완전 달라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요? 네.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뭔가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호호. 그녀의 웃음소리가 따뜻합니다.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진희는 제 이야기를 경청해줘요.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들어줍니다. 저 사실 최근에 이혼했어요. 아,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제가 퇴직하니까 바로 이혼 통보하더라고요. 저한테 빈 껍데기만 남은 퇴물이래요. 진희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명함이 없으니까 쓸모없다는 거죠. 제 가치는 명함에 있었나 봐요. 아니에요. 진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명함은 종이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찬용 씨가 살아온 시간은 삶이에요. 그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 배움, 관계. 그게 진짜 가치죠. 그렇게 봐주시는 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당연한 말을 한 건데요. 이찬용 씨, 명함 뒤에 숨지 마세요. 명함이 이찬용 씨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찬용 씨가 명함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짜 위로를 받은 기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진희 씨. 별 말씀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네, 저도 예전에 이혼했었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나서 모든 게 변하더라고요. 결국 헤어졌죠.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돈이 아니라는 걸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서로 만나고 위로받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진희의 눈빛이 따뜻합니다. 이찬용 씨도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 벌써 좋아지고 계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휴대폰을 꺼내 SNS를 켭니다. 별로 하지 않지만 가끔 소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전 아내 홍미정의 계정을 봅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채 호텔 라운지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해시태그 샵 우아한 일상, 샵 여유, 샵 브런치 타임. 퇴직금이 사라졌는데도 여전히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미정 언니, 남편분은 요즘 뭐 하세요? 응, 이혼했어 키읔키읔. 헐 진짜요? 왜요? 에휴 말도 마. 퇴직하고 나서 완전 폐인 됐어. 집에서 빈둥빈둥거리기만 하고 답답해서 못 살겠더라. 아이고, 남편 관리 좀 잘하시지. 관리는 무슨 키득키득 껍데기만 남은 퇴물을 어떻게 관리해. 그냥 버렸지. 화면을 보며 손이 떨립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오히려 차분해집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생각해. 조금만 더 기다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빠, 응, 준호야. 무슨 일이야? 아빠 엄마가 요즘 이상해. 왜? 무슨 일인데? 자꾸 우리한테 취직하라고 압박해. 특히 대기업, 미래 IT 그룹 같은 데 들어가라고 난리야. 미래 IT 그룹. 제가 있는 바로 그 회사입니다. 그래. 응.
엄마가 사교 모임에서 체면이 구겨졌나 봐. 아빠 퇴직하고 나서 사람들이 엄마 무시한대. 그랬구나. 그리고 엄마가 자꾸 그래. 너희 아빠는 퇴물이니까 너희라도 성공해서 엄마 체면 세워라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빠, 근데 아빠는 정말 괜찮으세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아빠는 괜찮아. 걱정 마. 정말요? 일은 어떻게 되셨어요? 좋은 곳에 다니고 있어. 곧 말해줄게. 정말요? 다행이다. 아빠 목소리가 예전이랑 달라요.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고맙다, 아들. 아빠, 힘내세요. 저는 아빠 편이에요. 누나도요. 전화를 끊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아직도 모릅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평생 갈망했던 미래 IT 그룹에 제가 상무로 있다는 사실을. 미정 씨, 당신이 자녀들에게 들어가라고 강요하는 그 회사. 내가 거기 있어요. 출근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적응이 빠릅니다. 30년의 경험이 헛되지 않습니다. 전략회의에서 제 의견이 채택되고 프로젝트에서 제 판단이 존중받습니다. 이 상무님 의견이 정확하네요. 역시 경험이 다르십니다. 이 상무님 덕분에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칭찬이 낯설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어느 날 송현우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상무님, 다음 주에 연말 파트너사 초청 행사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상무님도 당연히 참석하셔야죠. 임원 배우자 동반 행사입니다. 배우자요? 네. 혹시 동반하실 분이 계신가요? 아, 저는 혼자 가겠습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연말 파티. 순간 떠오릅니다. 전 아내 미정이 평생 가고 싶어 했던 그런 파티입니다. 대기업 임원 사모님들의 모임. 그녀가 그토록 선망하던 세계. 회장님, 그 파티에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주요 파트너사 임원들이죠. 금융권, IT 업계 주요 인사들, 그리고 배우자분들. 보통 사모님들께서 친분을 쌓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모님들의 모임이기도 하군요. 네. 사실 임원들보다 사모님들이 더 중요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죠.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미정이 다니던 사교 모임. 그곳 사람들이 아마 이런 파티에 초대받겠죠. 그리고 미정은 초대받지 못할 겁니다. 남편이 퇴직했으니까.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홍미정은 평소처럼 사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예전과 다릅니다. 미정 씨, 요즘 남편분은 뭐 하세요? 저 이혼했어요. 어머, 그러셨어요?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그 말투는 동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월감이 섞여 있습니다. 그나저나 다들 들으셨어요? 다음 주 미래 IT 그룹 연말 파티? 당연하죠. 저희 남편이 초대받았어요. 올해는 규모가 엄청 크다던데요? 맞아요. 저도 드레스 새로 맞췄어요. 호호. 미정의 얼굴이 굳습니다. 어머, 미정 씨는 못 가시겠네요? 네. 아쉽네요. 미래 IT 그룹 파티가 얼마나 화려한데. 작년에 갔을 때 정말 대단했거든요. 미정 씨도 예전에는 한성그룹 파티 가셨잖아요. 그때가 그립겠어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근데 요즘 미래 IT 그룹 사모님들이 진짜 핫하던데요. 특히 새로 오신 임원 한 분이 있다는데 그분 부인이 누군지 다들 궁금해하더라고요. 새 임원? 네. 전략기획 상무라던데요. 송 회장님이 직접 모셔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엄청난 실력자래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샐러드를 포크로 찍어 먹을 뿐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미정은 울컥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혼한 게 아닌데. 사실 이혼은 충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사교 모임에서 사람들이 남편 직급으로 서열을 매기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명함 없는 남편을 둔 자신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가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니 더 힘듭니다. 모임에서의 입지는 더 좁아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찬용, 당신은 지금 뭐하고 있어? 정말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해? 저는 매일 출근합니다.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갑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전략을 짜고 후배들에게 조언합니다. 이 상무님 정말 대단하세요. 30년 경력이 느껴집니다. 배울 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이 재미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퇴근 후에는 문화센터로 향합니다. 진희 씨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찬용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네, 좋은 일이 생겼어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어머, 축하해요. 어디세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직 비밀이에요. 에이, 궁금하게. 호호. 진이의 웃음이 따뜻합니다. 근데 왜 비밀이에요? 복수하려고요. 복수요? 네. 전 아내한테 조용히 확실하게. 진이의 표정이 묘해집니다. 이찬용 씨, 복수가 정말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 사람은 저를 빈 껍데기라고 했어요. 무능한 퇴물이라고 했죠. 제 30년을 부정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껍데기가 아니라는 걸, 제 가치가 명함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진이가 제 손을 가볍게 잡습니다. 이찬용 씨, 복수도 좋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이찬용 씨 자신의 행복이요.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전 아내분이 이찬용 씨의 가치를 몰라봤다면 그건 그분의 손실이에요. 이찬용 씨가 증명할 필요 없어요. 이미 이찬용 씨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래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세요. 하지만 증오가 아니라 자부심으로요. 이찬용 씨가 지금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게 가장 멋진 복수예요. 진이의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맞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일어서는 겁니다. 주말, 딸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주말에 시간 되세요? 응, 왜? 저랑 오빠랑 아빠 보고 싶어서요. 같이 밥 먹어요. 그래, 좋지.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아들 준호와 딸 민지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빠, 완전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표정이 완전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되게 힘들어 보이셨는데 요즘 일이 잘 풀려서 그래. 어머, 아빠 정말 취직하신 거예요? 응. 어디 회사예요? 미래 IT 그룹. 두 사람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네. 미래 IT 그룹이요? 응. 헐. 거기 엄마가 우리한테 자꾸 가라고 하는 회사잖아요. 그래. 네. 엄마가 자꾸 그래요. 너희라도 미래 IT 그룹 같은 데 들어가서 엄마 체면 세워라고. 그랬구나. 근데 아빠가 거기 다니신다고요? 어떤 부서세요? 전략기획. 와, 대박. 아빠 진짜 대단하시다. 준호가 감탄합니다. 아빠 직책이 뭐예요? 상무야. 네.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칩니다. 상무라고요. 응.
송현우 회장님이 직접 와서 부탁했어. 세상에.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엄마가 아빠한테 그렇게 심하게 말했는데 아빠는 이렇게 일어서셨어요. 고맙다, 민지야. 근데 아빠, 이거 엄마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아직은. 왜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자연스럽게. 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빠, 저희는 항상 아빠 편이에요. 엄마가 뭐라고 해도. 고맙다, 아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민지가 속삭입니다. 아빠, 다음 주에 미래 IT 그룹 연말 파티 있죠? 응, 어떻게 알았어? 엄마 사교 모임 사람들이 다 간다고 난리예요. 근데 엄마는 못 가잖아요. 남편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아빠가 거기 가시는 거죠? 당연하지. 임원이니까. 민지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엄마가 그걸 알면 엄청 충격받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아빠, 그래도 너무 아프게 하지는 마세요. 걱정 마. 아빠는 그냥 내 일을 할 뿐이야. 헤어지는 길. 저는 생각합니다. 복수는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껍데기가 아니라는 것. 제 가치는 명함에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날 밤 문화센터 근처 카페에서 진희 씨를 만났습니다. 이찬용 씨, 다음 주에 큰 행사 있다면서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인터넷에 기사 났더라고요. 미래 IT 그룹 연말 파티. 올해는 역대급 규모래요. 그래요? 이찬용 씨도 가시는 거죠? 네, 임원이니까요. 진희가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전 아내분도 그 사실을 알게 되겠네요. 아마도요. 이찬용 씨, 제 말 기억하세요?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세우는 거라고. 네, 기억해요. 그날 이찬용 씨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보여주세요. 증오가 아니라 자부심으로. 네, 노력할게요. 그리고 이찬용 씨. 네. 혹시 파티에 같이 갈 사람 필요하세요? 네. 진희가 장난스럽게 웃습니다. 농담이에요. 호호. 근데 진짜 같이 가줄 사람 있으면 좋을 텐데 혼자 가면 쓸쓸하잖아요. 괜찮아요. 혼자 익숙해요. 그래요? 뭐, 이찬용 씨 결정이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옆에 있어줄 사람 필요할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희의 말이 계속 맴돕니다. 옆에 있어줄 사람. 30년 동안 옆에 있었던 사람은 저를 보지 않고 제 명함만 봤죠.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저를 이찬용으로 봐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송현우 회장, 회사 동료들, 그리고 진희 씨. 명함이 아니라 저 자신을 봐주는 사람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가치를 보여줄 시간이야. 다음 주 연말 파티. 그곳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연말 파티 당일. 아침 6시에 눈이 떠집니다. 긴장이 되네요. 오늘 전 아내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녀가 다니던 사교 모임 사람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초대받지 못했겠죠. 남편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올 겁니다. 어떻게든 체면을 중요시하는 그녀가 그 자리에 없다는 걸 인정하지 못할 겁니다. 정장을 꺼냅니다. 네이비 수트, 깔끔한 화이트 셔츠, 은색 넥타이, 거울을 봅니다. 60대 초반의 남자.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습니다. 이찬용, 오늘은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날이야. 문화센터로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진희 씨? 어머, 이찬용 씨. 오늘 파티 날이죠? 네, 그래서요. 혹시 시간 되세요? 네.
왜요?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파트너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릅니다. 이찬용 씨, 정말요? 네, 혼자 가기 싫어서요. 그리고 절 응원해주는 진희 씨와 함께 가고 싶어요. 저야 좋죠. 영광인걸요. 하지만 제가 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냥 문화센터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인데. 아니요. 진희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특별한 분이에요. 명함이 아니라 사람을 봐주는 분이니까요. 고맙습니다. 이찬용 씨. 그럼 7시에 뵐까요? 네, 픽업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소 짓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저녁 7시 서울 시내 한복판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도착합니다. 발레 파킹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송현우 회장이 보내준 벤츠 S클래스 제 차도 도착합니다. 이 상무님 도착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에서 내립니다. 네이비 수트가 호텔 조명에 빛납니다. 조수석에서 진이가 내립니다. 우아한 와인색 드레스 단정하면서도 품이 있습니다. 와, 진희 씨, 이런 천사가 정말 아름다우세요. 어머, 고마워요. 이찬용 씨도 정말 멋지세요.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호텔 입구로 걸어갑니다. 이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직원들이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반자분이십니까? 네, 윤진희 씨입니다.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대한 연회장.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릅니다. 이 상무님, 송현우 회장이 다가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셨군요. 동반자분이시네요? 네, 윤진희 씨입니다.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계세요. 아, 반갑습니다. 송현우입니다. 영광입니다, 회장님. 이찬용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하하, 이 상무님이 오늘 파트너를 데려오셨다니 기쁘네요. 같이 즐기세요. 송현우가 떠난 후 진이가 속삭입니다. 여기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파티는 처음 와봐요. 저도 이런 임원 파티는 처음이에요. 부장 때는 못 왔거든요. 이찬용 씨 자랑스러워요. 고맙습니다. 파티장 한쪽은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홍미정의 옛 사교 모임 멤버들입니다. 어머, 올해는 정말 화려하네. 맞아. 미래 IT 그룹이 올해 실적이 좋았나 봐. 근데 다들 들었어? 새로운 전략 기획 상무가 대단한 사람이래. 나도 들었어. 송 회장이 직접 스카우트했다면서? 맞아. 근데 얼굴은 못 봤어. 오늘 처음 공개되는 거래. 그때 한 여성이 입구를 봅니다. 저기 저 사람 홍미정 아니야? 진짜네. 미정이가 왜 여기 와? 초대받았나? 말도 안 돼. 남편 없는데 어떻게 와? 입구에서 홍미정이 서성입니다. 그녀는 실제로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참석자 명단에 예전 지인 이름을 대고 억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안 오면 완전히 끝이야. 사람들한테 무시당해. 하지만 들어와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아는 사람들이 보이지만 다가가기가 두렵습니다. 미정이, 한 여성이 부릅니다. 안녕. 너 어떻게 왔어? 초대받았어? 응. 뭐 내가 아는 사람이 한둘이야? 근데 혼자 왔어? 남편은? 나 이혼했잖아. 아, 맞다. 그럼 뭐하러 왔어? 차가운 말투입니다. 그냥 인사 좀 하려고. 여기 임원 배우자들만 오는 자리인데. 너 진짜 초대받은 거 맞아? 에이, 농담이야. 뭐 그렇게 긴장해. 그나저나 저기 VIP 테이블 봐.
송 회장이랑 새로운 상무가 앉는 자리래. 새 상무? 응. 전략기획상무. 엄청 대단한 사람이래. 곧 들어온대. 미정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미래 IT그룹 송현우 회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짝짝짝 박수 소리. 송현우가 입장합니다.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올해 새로 부임하신 전략기획. 이찬용 상무님과 동반자 윤진희 씨께서 입장하십니다. 문이 열립니다. 조명이 집중됩니다.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네이비 수트의 60대 남성. 절제된 미소. 그 옆에는 우아한 와인색 드레스의 여성.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와, 저분이 이 상무님이시구나. 품위가 있으시네. 30년 경력이라던데. 한성그룹 출신이래. 동반자분도 우아하시네. 미정은 입구를 봅니다. 그리고 얼어붙습니다. 아니, 이찬용? 심장이 멈춘 것 같습니다. 저 남자, 저 당당한 걸음걸이의 남자. 분명 자신이 빈 껍데기라고 무능한 퇴물이라고 했던 전 남편입니다. 저게 이찬용이야? 손이 떨립니다. 이찬용은 천천히 걸어옵니다. VIP 테이블로. 송현우 회장 옆자리. 그리고 그 순간 시선이 마주칩니다. 이찬용과 미정의 눈이 마주칩니다. 이찬용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인사.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동정도 미안함도 없습니다. 그저 담담한 뿐. 미정은 숨이 막힙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옆에 친구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상무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나도. 근데 누구더라? 잠깐. 혹시? 한 여성이 깨닫습니다. 미정이 전 남편 아니야. 네. 맞아. 이찬용. 미정이 남편 이름이 이찬용이었잖아. 어머 세상에. 모두의 시선이 미정에게 쏠립니다. 미정은 그 시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잠깐 휘청거리며 벽 쪽으로 걸어갑니다. 화장실로 숨어 들어갑니다. 거울을 봅니다. 창백한 얼굴. 아니야. 이럴 리 없어. 그 사람이 여기에. 손을 씻으려다 멈춥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수도꼭지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10분 후. 미정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파티장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VIP 테이블에서 이찬용이 회장 송현우, 다른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가 버린 그 사람이 맞나? 미정은 용기를 냅니다. 다가갑니다. 저 찬용 씨. 이찬용이 돌아봅니다. 담담한 표정. 미정 씨.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저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지금은 파티 중이라서요. 부탁이야. 잠깐만. 이찬용이 송현우를 봅니다. 송현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파티장 한쪽 테라스로 나갑니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미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가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일을? 여기서? 미래 IT 그룹에서? 네. 전략기획상무로? 네. 언제부터? 한 달 정도 됐어요. 왜 말 안 했어? 이찬용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말해야 했나요? 우리 이혼했잖아요. 하지만 뭐요? 제가 빈 껍데기만 남은 무능한 퇴물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미정이 말문이 막힙니다. 그 말 맞아요.
제가 한성그룹에 있을 때의 저는 껍데기였어요. 회사가 만들어준 명함 뒤에 숨어 있었죠. 이찬용이 지갑을 꺼냅니다. 명함을 하나 꺼냅니다.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명함을 미정의 손에 쥐어줍니다. 미래 IT그룹 전략기획 상무 이찬용. 이 명함은 제가 번 겁니다. 제 능력으로, 제 경험으로.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미정은 명함을 든 채 얼어붙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명함이 아니었어요. 미정 씨. 당신이 버린 건 저였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나는 그냥 체면 때문이었죠. 알아요. 당신에게 저는 체면을 세워주는 도구였으니까. 아니야. 나는. 미정 씨. 이찬용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이건 거울이에요. 당신이 버린 것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거울. 찬용아. 이제 우리는 남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길을 가겠어요. 이찬용이 돌아섭니다. 잘 지내세요, 미정 씨. 찬용아. 잠깐. 하지만 이찬용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파티장으로 돌아가 진희 옆에 앉습니다. 찬용 씨 괜찮아요? 진희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네, 괜찮아요. 많이 힘드셨죠? 아니요. 오히려 후련해요. 진희가 제 손을 가볍게 잡습니다. 잘하셨어요. 증오가 아니라 자부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진희 씨. 테라스에 혼자 남은 미정. 명함을 든 채 무너집니다. 내가 뭘 버린 거지? 눈물이 흐릅니다. 파티는 계속됩니다. 다음 날 SNS가 난리입니다. 어젯밤 파티 참석자들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미래 IT그룹 연말 파티. 새로 오신 이찬용 상무님과 송현우 회장님. 사진 속에서 이찬용과 송현우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댓글들이 달립니다. 와, 이 상무님 포스 장난 아니네요. 송 회장님이 직접 모셔온 분이래요. 30년 경력 대단하시다. 그리고 미정의 옛 친구들 계정에도 글이 올라옵니다. 어제 파티에서 대박 사건 있었음. 홍미정 전 남편이 미래 IT 상무였음. 키득키득. 미정이 이혼한 거 완전 실수였네. 키득키득. 남편 잘못 봤다가 인생 망한 케이스. 미정은 그 글들을 보며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보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월요일 출근. 이 상무님, 어제 파티 사진 봤습니다. 정말 멋지셨어요. 송 회장님과 찰떡 케미시던데요. 직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좋아해 주시니 제가 더 기쁘네요. 회의실에 들어갑니다. 송현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무님, 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더 감사하죠. 어제 전 부인분 만나셨죠? 네, 잠깐. 힘드셨겠어요. 아니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정말 끝났다는 느낌이 들어요. 과거와. 다행이네요. 그리고 상무님. 네. 동반하신 윤진희 씨, 정말 좋은 분 같으시던데요? 네, 좋은 분이십니다. 뭔가 상무님과 잘 어울리시던데. 회장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농담입니다. 하지만 상무님,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퇴근 후 문화센터로 향합니다. 진희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찬용 씨, 어제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진희 씨 덕분에 힘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좋았어요. 이찬용 씨와 함께여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전 부인분 많이 충격받으셨겠어요. 그런 것 같았어요. 이찬용 씨는 어떠세요?
속이 시원하세요? 시원하기보다는 허무해요. 허무해요? 네. 복수를 꿈꿨는데 막상 하고 나니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니까요. 이찬용 씨는 이미 자신을 세우셨어요. 그게 진짜 복수예요. 맞아요. 이제 알겠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이찬용 씨, 과거에 갇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진희 씨는 항상 제게 힘이 돼요. 저도요, 이찬용 씨.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따뜻한 침묵이 흐릅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파티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 생활은 순조롭습니다.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송현우 회장은 제게 더 큰 권한을 주었고 저는 그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 상무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번 전략안 완벽합니다. 고맙습니다. 팀 전체가 잘해준 덕분이죠. 아니에요. 상무님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칭찬이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명함 때문이 아니라 제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오후 3시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찬용 씨. 익숙한 목소리. 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미정 씨? 응, 나야. 침묵이 흐릅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기 시간 좀 낼 수 있어? 할 말이 있어서. 지금은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라서요. 부탁이야. 1시간만. 아니, 30분만이라도.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럼 오후 6시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뵐까요? 고마워. 장소 보내줄게. 전화가 끊어집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사과? 화해? 아니면 진희에게 전화를 겁니다. 진희 씨, 저 오늘 전 아내를 만나기로 했어요. 어머, 그래요? 괜찮으세요? 네. 뭘 말하려는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이찬용 씨, 조심하세요. 너무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요. 네, 걱정 마세요. 힘들면 전화 주세요. 바로 갈게요. 고맙습니다. 오후 6시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 밖으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갑니다. 문이 열립니다. 홍미정이 들어옵니다. 첫인상에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화려했던 메이크업은 사라지고 수수한 얼굴, 명품 가방 대신 평범한 검은색 가방, 옷차림도 수수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표정입니다. 예전의 도도함은 사라지고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앉아요. 고마워. 미정이 앉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커피 마실래요? 아니, 괜찮아. 침묵이 흐릅니다. 긴 침묵. 미정이 먼저 입을 엽니다. 저기, 할 말이 뭔가요? 미안해. 네. 정말 미안해.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나 정말 바보였어. 당신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였어. 당신이 퇴직했을 때 나는 당신이 정말 쓸모없어진 줄 알았어. 명함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하지만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왜 이제야 그걸 깨달은 거죠? 파티에서 당신을 봤을 때 충격이었어. 내가 버린 사람이, 내가 빈 껍데기라고 했던 사람이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다니. 그래서요?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그래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응. 미정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만약
제가 여전히 6평짜리 사무실에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사과했을까요? 미정이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대답 안 해도 알아요. 안 했겠죠. 제가 미래 IT 상무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저를 쓸모없는 퇴물로 봤을 거예요. 아니야, 나는. 미정 씨, 제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후회는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보고 하는 거죠. 지금 후회하는 건 제가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저 자체 때문이 아니고요. 미정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잠시 후 미정이 진정하고 말을 이어갑니다. 사실 할 말이 더 있어. 뭔데요? 퇴직금. 기억해? 내가 다 썼다고 했잖아. 네. 사실은 사기를 당했어. 사기요? 응. 내가 다니던 사교 모임 사람들 있잖아. 거기서 한 여자가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번다고 했어. 나는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손이 떨립니다. 그래서 당신 퇴직금을 전부 투자했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사라졌어. 연락도 안 돼. 완전히 사기였어. 그 책임을 당신한테 떠넘긴 거야. 내가 바보같이 사기당한 걸 당신 탓으로 돌린 거지. 미정이 테이블에 고개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혼할 때 사실 이혼하고 싶었던 이유도 말해요. 그 모임 사람들이 날 무시했어. 남편이 퇴직한 사람은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고. 나는 그게 너무 수치스러웠어. 그래서 저를 버린 거군요. 체면 때문에. 응. 긴 침묵이 흐릅니다. 미정 씨. 응? 그 모임 사람들 지금도 만나요? 아니, 이제 안 만나. 파티 이후로 다들 나한테 연락 안 해. 어차피 나도 거기 갈 수 없고. 왜요? 참석비가 너무 비싸. 한 번 가는데 몇백만 원씩 들어. 지금 나한테는 그런 돈 없어. 그렇군요. 그 사람들 알고 보니 전부 명함만 보더라. 진짜 나를 본 게 아니었어. 당신한테 했던 것처럼 나한테도 똑같이 하더라. 미정의 목소리가 잠깁니다.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허영심에 빠져 살았는지. 내가 당신한테 한 것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래서 찬용아. 네. 나 반성 많이 했는데 도와줄 수 없을까? 예상했던 말입니다. 어떻게요? 당신 회사에서 아무 자리라도 좋아. 청소라도 식당 일이라도 소개해 줄 수 없을까? 나 지금 정말 힘들어. 집도 월세로 옮겼고 돈도 없어. 일자리를 찾아봤는데 내 나이에 해줄 데가 없어. 미정 씨, 제발 부탁이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제 눈을 똑바로 봅니다. 눈물 범벅의 얼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안 됩니다. 찬용아, 미정 씨, 우리는 이제 남입니다. 알아. 하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건 제가 해결해 드릴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미정 씨의 인생은 미정 씨 것이에요. 제가 도와주면 또다시 저한테 의존하게 돼요. 그건 미정 씨한테도 좋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미정 씨, 저도 6평짜리 사무실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제 옆엔 아무도 없었어요. 퇴물이라고 무시만 당했죠. 하지만 일어섰어요. 나는 당신만큼 강하지 않아. 아니에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제 도움 없이 해야 해요. 미정이 무너집니다. 제발 부탁이야. 미안합니다. 일어섭니다. 미정 씨, 저도 힘들 때 누구한테도 도움 못 받았어요. 혼자 일어날 줄 알아야 해요. 미정 씨도 그래야 해요. 찬용아. 그리고 미정 씨. 응. 이건 벌이 아니에요. 미정 씨가 선택한 결과예요.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요. 카페를 나섭니다.
뒤에서 미정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카페를 나와 진희에게 전화를 겁니다. 진희 씨, 이찬용 씨, 어떻게 됐어요? 다녀왔어요. 만나고 왔어요. 힘들었죠? 네, 좀 힘들었어요. 어디 계세요? 제가 갈게요. 문화센터로 갈게요.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진희가 따뜻한 차를 내어줍니다. 어떤 얘기를 나누셨어요? 사과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어머, 저는 거절했어요. 진희가 제 손을 잡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한 걸까요?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찬용 씨는 옳은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찬용 씨, 진희가 제 눈을 바라봅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어도 이찬용 씨를 존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찬용 씨의 가치를 명함으로만 본 사람이고요. 맞아요. 이제 이찬용 씨는 자유로워지셨어요. 과거에서 완전히. 자유. 네.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얽매이지 않으셔도 돼요. 이찬용 씨의 인생은 이찬용 씨 것이에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고맙습니다, 진희 씨. 항상 제 편이 돼주셔서 당연한 거예요. 저도 이찬용 씨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가요? 뭐요? 일어서는 법이요. 명함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로 일어서는 법.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 송현우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상무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신가요? 저희 회사가 내년에 해외 지사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울 거예요. 오, 대단하시네요. 그 프로젝트를 상무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저요? 네. 상무님의 경험과 식견이 꼭 필요합니다. 어떠세요? 큰 프로젝트이지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상무님이 오시고 나서 회사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직원들이 상무님을 정말 따릅니다. 상무님의 리더십이 회사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명함 없이 바닥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능력으로 이룬 것입니다. 주말 자녀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연락했어요. 그래. 네. 울면서 전화했어요. 아빠한테 거절당했다고. 아빠, 엄마를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민지가 묻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냉정해 보이지? 아니요. 이해는 돼요. 엄마가 아빠한테 너무 심했으니까. 아빠는 엄마가 미워서 거절한 게 아니야. 그럼요. 엄마가 스스로 일어서야 하니까. 아빠가 도와주면 또 의존하게 돼. 그건 엄마한테도 좋지 않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빠 말씀이 맞아요. 엄마는 항상 누군가한테 의존했어요. 아빠한테, 사교 모임 사람들한테. 이제는 엄마 스스로 서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하지만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와줘라. 네. 너희는 엄마의 자녀잖아. 이제 아빠는 남이야. 그렇네요. 엄마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야. 너희가 그렇게 해줘. 네, 아빠. 알겠어요. 자녀들이 돌아간 후 저는 홀가분합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저녁 진희와 만났습니다. 이찬용 씨,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다행이에요. 진희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제 편이 돼주셨잖아요. 명함이 아니라 저를 봐주셨고요. 진희가 미소 짓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찬용 씨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요. 진희 씨, 네. 저 천천히 진희 씨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친구로서, 그리고 그 이상으로. 진희의 볼이 붉어집니다. 이찬용 씨,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요. 하지만 진희 씨는 제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도요, 이찬용 씨.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차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겨울 눈이 내립니다. 새하얀 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6개월 후에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립니다. 미래 IT 그룹 본사 30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봄은 아름답습니다. 이 상무님 싱가포르 법인 설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팀 전체가 정말 잘해줬어요. 상무님 덕분입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상무님의 리더십으로 완벽하게 해냈어요. 6개월 전 60대에 다시 시작했던 제가 지금은 해외 법인 설립을 성공시켰습니다. 송현우 회장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상무님 축하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성공적으로 오픈했다면서요. 네, 회장님. 좋은 팀원들 덕분입니다. 상무님, 이제 슬슬 부사장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농담입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 중이에요. 상무님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에 작은 축하 자리 준비했습니다. 임원들하고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알겠습니다. 상무님도 윤진희 씨 모시고 오세요. 송현우가 장난스럽게 웃습니다. 회장님, 다들 알아요. 상무님과 윤진희 씨 사이 좋은 거. 얼굴이 붉어집니다.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진희와 자주 만났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진희를 만났습니다. 이찬용 씨 축하해요. 싱가포르 법인 성공했다면서요? 네, 고맙습니다. 진희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항상 응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큰 힘이 됐어요. 한강공원을 걷습니다. 봄바람이 상쾌합니다. 진희 씨, 오늘 저녁에 회사 축하 자리가 있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또요? 제가 자꾸 가도 괜찮을까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꼭 와야 해요. 왜요? 진희 씨는 제 사람이니까요. 진희가 멈춰섭니다. 이찬용 씨, 진희 씨, 저 진지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 6개월 동안 진희 씨와 함께 보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영화 같은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명함이 아니라 저를 봐준 유일한 사람.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 진희 씨예요. 이찬용 씨,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저도 그래요, 이찬용 씨. 이찬용 씨는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명함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두 사람은 손을 잡습니다. 한강의 물결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새로운 시작. 아니, 진짜 제 인생의 시작입니다. 주말, 자녀들이 집에 왔습니다. 아빠, 대단한 소식 들었어요. 무슨? 싱가포르 법인 설립하셨다면서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래. 아빠 진짜 자랑스러워요. 민지가 제 팔을 안습니다. 고맙다, 딸. 그리고 아빠, 윤진이 이모님하고 잘 되시는 거 맞죠?
너희가 어떻게 알았어? 다 알아요. 아빠 표정 보면 알죠. 행복해 보이세요. 준호가 웃습니다. 우리는 찬성이에요. 진희 이모님 정말 좋은 분이시던데요. 고맙다 아들. 그리고 아빠, 엄마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엄마가 작은 카페에서 일 시작했대요. 그래. 네.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하셨는데 열심히 하신대요. 카페 사장님이 엄마 일 잘한다고 칭찬하셨대요. 다행이네. 아빠 말씀대로 엄마가 스스로 일어서고 계셔요. 잘됐다. 엄마도 이제 진짜 가치를 찾아가는 거구나. 민지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빠, 혹시 엄마 만나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엄마는 엄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군요. 하지만 너희가 엄마를 잘 챙겨줘라. 너희는 엄마의 자녀니까. 네, 아빠. 알겠어요. 자녀들이 돌아간 후 저는 생각합니다. 미정도 이제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함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저는 진희 씨의 문화센터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인생 2막, 다시 일어서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 퇴직을 앞두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 안녕하세요. 이찬용입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저는 60세에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빈 껍데기만 남은 무능한 퇴물이라는 말을 들었죠. 청중들이 숨을 죽입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정의할 뻔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명함이 사라지니까 제 가치도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명함은 종이일 뿐입니다. 제 진짜 가치는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 지식,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저는 6평짜리 사무실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제가 도왔던 한 사람이 저를 기억해 줬습니다. 그 인연으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명함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명함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짝짝 박수가 터집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상무님, 저도 최근에 명예퇴직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힘내세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처럼 저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강연이 끝나고 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 식사를 하는데 익숙한 모습이 보입니다. 홍미정입니다. 그녀는 레스토랑 직원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알아챈 그녀가 잠시 멈칫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정 씨. 손님 두 분이시네요. 이쪽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차분한 목소리입니다. 예전의 도도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느껴집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정이 물을 따라줍니다.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익숙한 동작. 주문하시겠어요? 파스타 2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정이 돌아가려다 멈춥니다. 저기, 찬용 씨. 네, 축하해요. 싱가포르 법인 설립. 뉴스에서 봤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분 잘 어울려요. 진이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미정 씨. 미정이 주방으로 돌아갑니다. 진이가 제 손을 잡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오히려 다행이에요. 다행이요? 미정 씨도 이제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일하는 모습이 진지해 보였어요. 모두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그게 맞는 거고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하려는데 미정이 다가옵니다. 찬용 씨, 잠깐만요. 네. 이거 제 명함이에요. 작은 명함 한 장을 건넵니다. 카페 봄날 홍미정. 직책도 화려한 타이틀도 없습니다. 그저 이름뿐. 명함이요? 응. 처음 만든 내 명함이야.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명함. 미정이 미소 짓습니다. 이제 알았어. 명함의 가치는 타이틀이 아니라 그걸 만드는 사람한테 있다는 거. 잘하셨어요, 미정 씨.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괜찮아요. 이제 각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응. 너도 행복해. 미정 씨도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진이가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후련해요. 정말로 끝났다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미정 씨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네.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명함 케이스를 꺼냅니다. 3개의 명함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한성그룹 전략기획부 부장 이찬용 과거의 명함, 미래 IT그룹 전략기획 상무 이찬용 현재의 명함, 그리고 진이가 만들어준 명함 하나. 사람 이찬용. 타이틀도 회사명도 없습니다. 그저 제 이름뿐. 이게 진짜 명함이구나. 회사가 만들어준 명함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시간이 만든 명함. 60년을 살아보니 이제야 알았습니다. 명함은 종이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제가 도운 사람들, 제가 나눈 이야기들. 그것이 진짜 명함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납니다. 휴대폰을 듭니다. 진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진이 씨 덕분에 제 진짜 가치를 찾았어요. 곧 답장이 옵니다. 저도 고마워요, 이찬용 씨. 이찬용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미소가 지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잊히고 가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고 계신가요? 혹은 명함이 사라지면서 자신의 가치도 사라진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60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명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 쌓아온 경험, 나눈 이야기, 만난 사람들. 그것이 진짜 가치입니다. 명함은 종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산입니다. 저는 빈 껍데기만 남은 퇴물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저는 껍데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 가치를 명함으로 증명하려 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제 가치는 제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명함이 없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쌓인 경험과 지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짜 명함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1년 후의 에필로그. 1년 후의 봄. 미래 IT그룹은 아시아 최고의 IT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이와 저는 결혼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축하해줬고 회사 동료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홍미정도 왔습니다. 축하 화환을 보내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홍미정. 그녀는 이제 자신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자기 길을 찾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진이와 한강을 걷습니다. 이찬용 씨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진희 씨 고맙습니다. 제 진짜 가치를 보여주셨어요. 아니에요. 이찬용 씨가 스스로 찾으신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 옆에 있어줌이 가장 큰 힘이었어요. 손을 잡고 걷습니다. 벚꽃이 흩날립니다. 아름다운 봄날.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을 봅니다. 미래 IT 그룹 부사장 이찬용.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명함이 제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 명함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명함은 따로 있다는 것을, 제가 살아온 시간, 제가 만난 사람들, 제가 나눈 이야기들, 그것이 진짜 명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명함은 종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치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짜 명함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